계속해서 218쪽 가죠. 자, 이번에는 주택 취득세율 봅시다. 주택 동그라미 주택이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주택 취득세인데 얘는 반드시 밑줄 유상거래일 때만 적용합니다. 유상거래입니다. 매매 등 유상거래입니다. 이때 매매 등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 주택 취득 가액만 묻습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밑줄 6억 원 이하이면 제일 적은 세율 1%를 적용해요. 일반 주택일 때는 1% 적용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형주택일 때 6억 원을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2%. 자,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밑줄. 세법에서는 여러분 주택일 때 9억 초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9억 초과는 여러분 일단 고가 주택으로 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9억 초과할 때는 무슨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고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9억 초과면은 야, 넌 그래도 비싼 집 사지 않냐? 그러니까 세부담을 좀 높이겠다. 몇 프로? 3%. 그래도 뭐보다는 나죠. 표준 세율의 매매일 때는 몇 프로예요? 4%죠. 그래도 낮죠. 그죠?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몇 프로인데? 4%인데. 주택은 제일 높아도 몇 프로란 얘기야? 3%란 얘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보다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다 적으세요. 주택일 때는 이때 세율은 여러분 주택수 불문. 여기 주택의 수나 주택의 수. 예전에는 1주택제나 2주택제에 타서 차등가세 했지만 지금은 묻지 않아요.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 불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이래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일 때는 뭐 4% 적용한다. 그러면 아니야. 주택의 수는 불문. 그 주택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뭐 이러한 수도권에 있다. 차등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로지 주택 취득 가액을 물어봐서 주택 취득 가액이 얼마예요?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예요. 9억 초과할 때는 3%. 그냥 1, 2, 3 이렇게 나가면 되죠. 뭐보단 적다? 일반적 매매보다는 적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 좀 보죠. 자, 요거 한번 더, 중과세 갑시다. 자, 중과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더한 것이 바로 8%가 된 거죠. 그래서 요 8%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 2%를 뭐라 그러냐면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중과세를 할 때에 기준이 되는 세율이 바로 몇 프로인데? 2%인데 요 2%는 종전 취득세를 말하는 거고 2%의 몇 배? 4배.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8% 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하는 것은 어떤 거냐? 적으세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무슨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 그래서 거기 종류가 있죠. 여러분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 이거를 우리는 공통점을 뭐로 본다? 사치성 재산을 보는 겁니다.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너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별장할 때 별자 동그라미,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할 때 선자 동그라미,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을 다음부터는 저는 뭐라 하냐면 별꼴 오손주 그럽니다. 그냥. 별꼴 오손주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
어메 별꼴 오선주 그러면 돼. 그래서 아저씨가 뭐라 하면 어머 별꼴 오선주 그럼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사치성 제사 무식하는 말 딱 그러면 되죠. 별꼴 오선주. 별이 뭐예요? 골은 골프장, 고고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여기 다 고급이 들어갔죠. 별꼴 오선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아이 이렇게 고자 다 들어가면 이렇게 했죠. 별꼴에 완고, 투고, 쓰리고. 그래서 별꼴에 쓰리고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셔요. 자기는 그게 편하대. 아주 익숙한 단어대. 별꼴에 뭐? 쓰리고. 그랬더니 시험에 나왔죠. 고급 자동차. 포고네? 쓰리고인데? 그래서 그분 역시 또 떨어졌죠. 자, 얘들의 공통점, 별꼴 오선주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야. 이 중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 고급주택이 제일 중요하죠. 공인중개사가 고급주택을 판단을 못하면 안 되죠. 본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한 주택이 뭐인지를, 고급주택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고급주택 요건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고급주택 요건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별장이에요. 별장.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고급주택, 그 다음에 별장. 저는요, 여기서 사고 싶은 게 꼭 요건 하나 사고 싶어요. 저는 고급주택은 욕심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주택이면 그냥 만족해요. 근데 요건 하나 사고 싶어. 뭐? 별장. 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휴양, 피서, 위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별장을 신축했다 봅시다. 신축했다. 그럼 얘들은 지금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고요? 8%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신축일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였어요? 2.8%죠. 그래서 일반적 건물을 신축하면 2.8%인데 그 신축한 것이 뭐니까? 별장이니까 너는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8% 더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세요. 표준세율에다 8% 더한다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별장을 신축했죠. 2.8%에다가 8% 더해서 10.8%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자, 그럼 신축한 별장을 뭐 하면? 매매죠. 매매. 자, 일반적 매매일 때 세율은 몇 프로인데? 4%인데 남들은 매매일 때 4% 내면 되는데 너는 모르니까 그 매매한 것이 별장이니까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8% 더하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2% 내라 그 얘기야. 큰 거야 작은 거예요 여러분? 큰 거야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큰 거야. 예를 들어서 별장을 3억짜리였다. 3억짜리였다. 그럼 3억짜리 별장이 있다면 3, 8이 24. 얼마? 2,400을 더 내는 거죠. 3억 원에 8%니까. 맞죠? 2,400을 더 내는 거죠. 또 어렵다? 3억 원에 8%니까 얼마인가? 지금 이게 어려워. 아씨. 80%면 얼마고? 2억 4천만 원이잖아. 그럼 8%니까 얼마? 2,400이죠. 이렇게 가는 거야. 헷갈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큰 건 3억 원에 8%면 3, 8, 24. 그 다음에 자리를 못 잡아. 자, 그래서 이걸 뭘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자,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몇 프로 더 내라? 8% 더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린지. 그래서 신축한 별장을 제가 샀는데 너무 많이 내. 12%로.
그래서 별장에서 첫날을 보내죠. 전날 밤.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사망해버려. 한정한다. 그러니까 조금 첫날 밤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뭐 해버려? 증여해버리죠. 증여하면 몇 프로인데? 3.5%인데 일반적인 부동산일 때는. 근데 그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8% 더하라.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5%를 내라.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내용, 요 표준세에다 8% 더한다는 의미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과세는 특성이 우대하는가 규제하는가? 규제하는가. 그러니까 얘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주택을 여러분 샀어요. 주택을 취득해서 얼마짜리 샀느냐? 10억짜리 샀어. 그러면 몇 프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의 취득임을 10억짜리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3%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면은, 무슨 주택이 되면? 고급 주택이 되면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무슨 대상이니까? 중과 대상이니까 이걸 여기 매매로 취득했다란 말 안 했네. 그러면 이때는 몇 프로 때려야 되는가? 12%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중과세가 항상 우선 적용되는가? 그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주택이면? 고급 주택이면 주택 취득세를 1%, 2%, 3%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과세를 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이러한 것은 각종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특례세율 이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줘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얘는 세액 부담을 어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얘가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 또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더라도 이러한 세법상의 혜택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얘는 무조건 중과입니다. 그래서 무서운가 중과세가. 잊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취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법에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세법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꾸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얘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인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얘가 설사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또는 특례세율 적용 등 어떤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런 혜택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줘. 왜 안 줘? 중과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규제하는 거죠. 규제. 가급적이면 억제하려고 하는 거. 억제하려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좀 잡으세요.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복잡해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율의 특례 이거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219쪽의 세율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 볼 게 있어요. 동그라미 5번 봅시다. 219쪽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여기서 우리 세법의 입장이 나타나는데 5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동그라미 어떤 세율? 높은 세율. 높은 동그라미. 최근에도 이런 거 시험에 나왔어. 제가 그랬죠. 과세권자의 놀부심법 3종 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과세해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야. 둘째, 과세 가액을 결정할 때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큰 금액. 세 번째, 세율이 동일하게 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이 적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높은 세율. 그게 과세권자의 놀부심법 3종 세트라 합니다. 그런 기본 취지를 잘 잡아두세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본이 튼실하신 분은 시험에서 어떤 변형된 문제, 예측된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은 찍어야 되는데 그 찍는 거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동원해서 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번 항상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연히 과세관청은 어떤 세율을 좋아한다? 높은 세율이죠. 높은 세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0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부가징수. 여러분 부가징수는요. 적으세요.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의 이행 방법을 말합니다. 납세 의무의 이행 방법. 어떻게 납세 의무 이행할 거냐입니다. 그럼 우리 취득세는 이 부가징수 방법이 크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죠.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구나. 프린터 봐. 그 책을 봐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신고 및 납부다. 신고 및 납부다. 근데 예외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땐 예외 뭐로 간다? 보통 징수로 간다. 이게 흐름이야, 여러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본인이 뭐 해야 되는데? 납부를 했는데 그러한 신고 및 납부라는 의무가 전부 이행되지 아니하면 예외적으로 올라온다? 보통 징수. 그러면 보통 징수로 할 때는 여러분 여기다가 반드시 보통 징수에는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신고하시오, 납부하시오. 그런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반드시 이때는 가산세가 꼭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통 징수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가산세가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먼저 잡으세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 어떻게 하라?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네가 그 신고한 세액을 뭐하라? 납부하라. 그래서 요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는. 근데 요 보통 징수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액션. 이게 달라요. 자, 이런 기본 개념 잊지 마세요.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 항상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 나오면 보통 징수가 나오면 요거는 액션은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요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가 왜 신고 자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는 거 아니니? 그 얘기야. 그래서 보통 징수는 항상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액션을 취하되 신고하시오, 납부하시오라는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냥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뭘 더해준다? 가산세를 더해주겠다. 그 얘기죠. 가산세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고 납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이 나왔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신고 기한 이내 밑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고 납부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법에서 야 납세 의무자 보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럼 반드시 언제까지 하라고 기한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신고 기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신고 납부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에서는 가산세가 중요한 거라면 신고 납부에서는 신고 기한이 중요한 거야. 이 기한 내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뭐 하시오? 신고하시오. 그리고 엔더 뭐 하시오? 납부하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바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과표에다 새로 곱해 나온 산출세액을 스스로 뭐 하는가? 신고 납부하시오. 언제까지 할 거냐? 그 얘기죠. 언제까지. 원칙은 보시죠. 언제까지 한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다.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일수 계산이네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며칠? 60. 일수 계산이야. 일수 계산. 오늘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11월인가? 11월
21일이다 가정합시다. 오늘 잔금 11월 21일이 잔금 지급이야. 그러면 오늘 뭐 한 걸로 보는가? 취득한 걸로 보죠.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내란 얘기 여러분? 60일 이내 내란 얘기죠. 그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취득자한테 언제까지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월 21일부터 60일 이내니까 여기다 60일 더해주고 11월 달은 며칠이니까 31일. 30일이죠? 그 다음에 12월 달은 며칠? 31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20일에다가 60을 더하고 30을 빼고 다시 30을 빼면 여러분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계산 불능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더하지 말고 60에다가 마이너스 60 빼니까 마이너스 하루네. 그죠? 그러니까 일수는 며칠이야? 하루만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되는 거야? 며칠? 20일이죠. 몇 개월 뺐으니까? 2개월을 뺐으니까 여기다 2개월 더하니까 내년도 1월 더해주는 거죠. 또 어려워지다. 왜 11일에다가 2를 더하니까 1이 나왔지? 그러면 안 돼? 11월에다가 몇 개월 더해줘서 2개월 더해줘야지. 뺐으니까 이게 도로 더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13이죠. 13에서 10 빼니까 1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또 게시판에다 질문을 하지 마. 예전에 이 질문이었어. 아니 교수님 11일에다가 2를 더하면 13이 되는데 왜 1월이 나왔냐고. 게시판에 질문 올린 사람이 있었나? 묻어버리고 싶어갖고. 달력을 봐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일주 월년을 계산할 때는 해당 일주 월년도하고 더하면서 초일 불산이 말일산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초일 불삽이니까 20일을 따지지 말고 22일부터 하나 둘 셋 넷 60에 갖고 말일날 더하라. 그러면 딱 집에 가서 1월 20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오늘부터 해갖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부터 22부터 하나 둘 셋 60개가 딱 되는 날이 언제가 돼? 1월 20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법상 일주 월년 계산할 때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더하고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 11월 21일 날에 취득하면은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언제 내라는 얘기야? 내년도 1월 20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내년 1월 20일까지만 취득세 내면 되는데 자, 지금 오늘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했죠. 오늘 내가 매매로 오늘 잔금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했어. 근데 이 취득한 사람이 나 내일 당장 뭐 한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 그래서 내일 당장 뭐 한다면? 등기를 하면 그때는 등기 전까지예요. 등기나 등록을 한다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 전까지 내야 돼. 그래서 결론은 등기 등록 접수일과 60일 둘 중에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 되는 거죠. 기껏 어렵게 뭐 계산했는데 60일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내일 뭐 한다면 등기한다면 내일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돼.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내일 등기할 거라고. 어렵게 손가락 동원해갖고 20일에다 60을 더하고 30을 빼고 다시 30을 뺀 다음에 다시 2월을 더해갖고 그러면서 1월 20일 왔는데 내일 등기한다면 내일 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결론 냅시다.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와 등기 등록 전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내가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어. 자, 오늘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내가 내일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빨리 이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 취득하면 부동산을 부동산 실 권리자 명기에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 절차법에 따라서 며칠 이내 하게 됐어요.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를. 60일 이내 하게 됐어. 그래서 60일 나온 거야, 취득세도. 부동산 취득하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60일을 그래서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뭐 한다면? 등기를 해. 그럼 어디 가야 돼, 여러분? 등기소 가셔서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취득세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통과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이 같이 등기 신청 서류에 어떻게 되야만 첨부되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뭘 받아줘?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어디 들러서? 은행에 들러서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영수증을 거기다가 필인 받고 그걸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만 뭘 받아준다?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준다고. 누가? 등기 담당 공무원이.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기 뭐 전야 전, 등기 전까지. 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하기 전에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내는 거야. 근데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를 한 다음에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가? 등기는 항상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소유 등기를 하려면 어디 간다? 등기소 간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러 왔어요. 그러면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 신청 서류를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뭘 확인한다? 취득세 내셨나요? 영수증 주세요. 그러죠. 취득세 영수증 아직 안 냈는데요. 그러면 어머 빠꾸 시키는 거죠. 다시 가셔갖고 뭐부터 내고 오세요? 취득세부터 먼저 내고 오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고기에서 가장 여러분 잡으셔야 될 것이 요겁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인데 60일 이내인데 그 전에 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 후가 아니라 뭐야? 등기 등록 전까지. 요거 한번 바꾼 적도 있어. 등기 등록 후로 이렇게 출제는 말장난 한 글자 고쳐 여러분. 시험에서는 많은 글자 안 고쳐. 딱 한 글자 고쳐 여러분.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부를 하신 분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 풀 때 그 한 글자 고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몰라서 틀리는 건 상관없어. 몰라서 틀린 거는 내가 다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알면서도 틀리는 게 문제야. 그거는 잘 안 고쳐져. 제가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7년을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떨어지는 원인 보면 급해. 제가 성격이 여러분 제가 좀 급하게 생겼죠. 급해요 성격이. 은행에 다닐 때도 손님하고 많이 싸웠어. 아 불친절친 시켜갖고 막 대출 서류 뭐 해주냐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알아들으면 빨리 좋은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제가 이제 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강의할 때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제가 막 목소리가 막 커져. 혼자 흥분하는 거야 이제. 나는 여러분한테 알아듣게끔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표정이 죽여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게이지가. 그래서 시험 떨었어요. 제가 원인 분석한 결과는 첫째, 집중 못하는 거. 둘째, 성질이 급해갖고 문제를 차분하게 못 푼다는 거. 막 계산 문제 나면 막 가슴이 뛰어. 나왔다. 막 계산기 두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함정에 톡 빠지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져요. 근데 그거는 잘 안 고쳐져요. 저는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건 내가 몰라서 틀린 건 상관없어요. 왜? 그건 뭐 하면 되니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 하는 거? 알면서 틀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문제 푸는 거죠. 급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빨리 간파해갖고 아 내가 이렇게 틀린구나 그거 느끼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랬죠. 과세권자의 놀부심보 3종 세트.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 빠른 거. 그래서 어떤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여러분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 얼른 가면 돼. 빠른 날.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 빨리 붙어야 돼? 늦게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이런 거 기본 개념이에요. 저는 기본 개념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신고 기한 이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보통징수로 간다.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 과세권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통징수 보세요. 밑줄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 요게 바로 보통징수 사유죠.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 요게 바로 뭐다고요? 보통징수 사유. 얘가 신고라는 의무와 납부라는 의무를 전부 이행했는데 그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는 보통징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누가 액션을 취한다고요? 과세권자가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산출세액에다 뭘 더한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동그라미. 보통징수는 취득세의 보통징수는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돼? 가산세가 반드시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여러분 뭐 해준다? 납세 고지하는 거죠. 이거를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여러분한테. 네가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과세관청이 너 내라. 근데 너 내야 될 거 내야 되다가 거기다 가산 더한 금액을 여러분도 뭐 해준다고? 납세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 근데는 문제는 여러분 이 고지서가 언제 올지를 몰라. 실무 나가면. 자 보세요. 자, 요 흐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계약일이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풀어주나? 잔금 지급일, 등기일.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조건에 따라서 뭘 지급하고 중도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뭘 지급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를 하는 거죠. 이 흐름 뭐야? 그냥 이건 그냥 흘러가는 흐름이야. 그러면 우리는 세법상 취득세는 이 중에서 어떤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잔금 지급일에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했죠.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다. 그 얘기죠. 이날이 원칙적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60일. 그런데 60일에 도래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면? 등기를 한다면 그때는 언제까지다? 등기 전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신고 기한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이때까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신고 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고 또는 납부가 뭐 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신고 기한 납부를 안 한 거죠. 신고 또는 납부 다 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다려. 뭐가 올 때까지? 예, 납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문제는 이 납세 고지서가 과세관청에서 이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네라고 파악해서 그걸 조사해서 가산세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근데 이 고지서가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끔가다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교수님, 만약에 제가 이때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저 100% 걸려요? 안 걸려? 이렇게 물어봐요. 세법에는 100%라는 게 없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과세관청이 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누락할 수도 있죠. 그럼 못 잡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일단 등기를 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되고 취득세를 내는 거고, 특히 부동산은 반드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등기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 부동산 실명제를 적용하는 거죠. 네. 그때 부동산은 100% 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문제는 이 고지서가 언제 오르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신고를 안 했다. 만약에 신고 안 했다. 이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예,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부터요? 20%라고 했죠, 기본이. 자, 기본이 20%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딱 결정돼요.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넣으면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 일수를 곱한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세요? 예, 세법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가산세가 말씀드렸죠. 일수 계산이야, 일수. 하루 지나갈 때마다 얼마부터 여러분? 10,000분의 3의 가산세가 붙는. 그러면 요 고지서가 빨리 오면 그만큼 요 일수가 줄어들죠. 자, 봐요. 오늘 여러분이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학원에 올 때 오늘 학원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취득세 내야지라고 생각했죠. 어제 저녁에. 그러나 우리 주특기는 뭐예요, 여러분? 깜빡. 드디어 오늘 학원에 와갖고 학원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언니하고 약간 수다 떨다가 집에 그냥 가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원 오니까 책을 바꾸려고 보니까 취득세 냈어야 된다 어제. 깜빡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은 은행에 가면 안 받아줘요. 하루 지난 다음 오늘 근데 내일 가갖고 야, 나 취득세 내려왔어. 그러면 은행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한테 물어보면 가서 뭘 받아갖고 그래요? 고지서 받아갖고 오셔야 된다고 그래요. 고지서. 근데 고지서는 내가 발급하는 거야? 과세관청이 발급하는 거야? 과세관청이 발급한단 말이야. 그럼 내일 하루 딱 지났어. 그럼 빨리 하루 지나자마자 과세관청에서 뭘 발급해주면? 고지서를 발급해주면 연체일수가 하루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놈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하루 지나가면 하루 지나갈 때마다 얼마 붙는다? 10,000분의 3이 탈칵 올라가는 거야. 탈칵 올라가면서 또 어떤 생각도 드느냐면 여러분 과세관청이 모르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잘하면 안 올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체될 때마다 하루하루 10,000분의 3이 와서 오늘 하루도 똑같다. 오늘 하루. 자, 몇 년간 우리 조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척기간. 그래서 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면 만료가 되면은 취득세라는 지방세는 5년, 양도소득세든 국세는 7년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우리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5년. 5년 될 때까지 오나노나 계속 지내. 그러다가 4년 드디어 10개월 얼마 안 남기고 딱 날라왔어. 뭐가 날라왔어? 고지서. 그러면 여러분 그 4년 연체된 일수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이 차까차까 연체에 다 붙는 거죠. 그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한을 지나면 납세 문제나 액션을 취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날라왔다고 기다려라?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무 불안정정한 지위를 얻게 되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기한 후 신고. 기한을 뭐 했지만 지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게 바로 기한 후 신고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면 돼. 근데 이런 흐름을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외우려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오늘까지 취득세 내야 되는데 오늘 저 학원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언니하고 수다 떨다가 그냥 곧바로 집으로 간 거죠. 집에서 연락 왔죠. 얘한테. 엄마 나 왔어. 그러니까 응? 하고 또 막 뛰어가잖아. 뛰지도 않지만. 그리고 나가고 애 밥 먹여 뭐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어머 은행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 은행이? 문 쫙 내려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은행에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 뭐 갖고 오라고? 고지서. 근데 이 고지서가 언제 올지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야. 그 다음까 뭐가 불가된다? 납부 불성실 가능성에서 하루당 얼마 붙는다? 10,000분 이상. 그냥 가만히 액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되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확정시켜버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뭘 준다? 기한 후 신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죠?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뭐 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지 않은 자. 여기 밑줄 신고하지 아니한 자야. 다른 말로 적어놓으셨고 무신고. 즉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과소 신고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자는 할 수 없다? 과소 신고한 사람은 이미 신고는 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수정 신고가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무신고자만. 언제까지? 밑줄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게 기한 후 신고 기한이에요, 여러분. 그걸 길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고지 전까지. 납세 고지 전까지 적어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너무 길죠? 다른 말로 뭐 하기 전까지? 납세 고지하기 전까지. 그게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1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후가 될 수도 있고 3월 후가 되고 1년 후도 될 수 있는가? 하여튼 뭐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가? 야, 시장아, 아, 내가 깜빡했다, 야. 어제 내가 취득세 신고가 나빴는데 내가 깜빡을 못 냈다. 그래서 내가 하루 늦었지만, 이틀 늦었지만, 내 지금이라도 뭐 할게? 신고하고 납부할게. 그게 바로 뭐 여러분? 기한 후 신고와 납부라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요거는? 고지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왕이면 기한 후 신고 납부할 거라면 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밑에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이거 글자 잘 보여요? 파란 글자? 1개월 이내.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뭐 해주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 납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할 때는 여러분 신고만 못해. 신고와 납부. 그래서 1개월 이내 기한 후 엔드 신고하고 납부해준다면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해준다면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우리 몇 프로 때려야 되지만 여러분 요 몇 프로 때린다고 원래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때려야 되지만 요 놈의 50%를 감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 예, 10%로 때리겠다. 원래 몇 프로 때려야 되지만 20% 때려야 되지만 기한 후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기한 후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면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20%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20%의 몇 프로를 50%를 감해줘서 몇 프로만 때린다? 10%만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이왕이면 기한 후 신고 납부할 거 몇 개월 이내 해달라? 1개월 이내 해달라는 얘기야. 1개월 이내. 그래서 거기 3번이 나왔죠.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앤드 뭐 납부하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50% 경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가? 과세권자한테. 납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십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납부하시지만 별개, 여러분.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별개다. 별개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신고와 납부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 앤드 납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이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할 수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신고를 나 취득세 했다 하고 신고를 했는데 뭐는 못했어. 납부. 왜? 갑자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우리. 저는 문제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게 항상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가끔가다 돈이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없는 거죠. 미쳐. 그러니까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이들. 신고와 납부는 뭐다, 여러분? 별개입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간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한단 말이야. 시장아, 나 이번에 부동산 샀다? 까불지 마라. 그리고 그 취득세를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고와 납부는 뭐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납부만 하고 신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있다니까. 별개라니까. 다 별개야.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를 납부하고 납부지만 얘가 제가 말씀드린 항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자꾸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거기 부가세 봅시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를 낼 때에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뭐도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돌아버려.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돼. 그냥 취득세를 내야 될 사람 모두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농어촌 특별세 1번과 지방교육세 1번 묶으세요. 농어촌 특별세 1번과 지방교육세 1번 묶으시라고요. 이렇게. 얘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모두 내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두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도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거기까지만 들어가세요. 거기까지만. 거기 구체적인 숫자 나와 있죠. 이거 돌아버려. 나중에 이거 다 배운 다음에 정리하셔야 돼요. 결론, 취득세 납세무자는 모두 내야 되고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세에 대해서 모두 쫓아온다. 농어촌 특별세가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쫓아옵니다.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가세야. 이미 난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는데 그 낸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가세라는 거. 더해진 거야, 더해진 거. 부가 더해지다. 그래서 부가세는 무슨 가세 성격이다? 이중가세. 그래서 원래는 세법은 이중가세가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부가세는 이중가세를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취득세가 오면은 앞에 누가 쫓아가면 취득세가 쫓아가면 그 뒤에 누가 쫄짜오가 아저씨 같이 가요 하면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같이 쫓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옆에 뒤돌아보지 마, 절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뒤돌아보면 누가 쫓아오고 있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쫓아올지도 몰라. 특히 밤늦게 조심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부가세, 무슨 가세? 이중가세.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무자 무조건 뭐 내야 되는가? 농특세와 지방세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